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흙먹는 호랭이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인천에서 시내버스 운전합니다. 출발 전에 인사드려요. 버스 타는 분들 미끄러우니 타고 내릴 때 조심해달라고 JB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디오 켜고 이제 출발합니다. 아, 버스 기사님이시군요. 그렇죠?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조심하십시오. 네, 승객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했잖아요. 조심하시라고. 네, 구체적으로. 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네. 네, 왜냐하면 시내버스 계단이 생각보다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엉덩방아를 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소순진님 좋은 아침입니다. 나이 50에 이직 후 첫 출근합니다. 오, 아직도 기대보다 걱정이 많아요. 응원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나이 50에 지금 다른 직장을 구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딥니까? 성공하신 건데 이미 반은 성공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네. 그리고 남종훈님 안녕하세요. 맨날 팟캐스트로 다시 들었었는데 오늘은 아들 덕분에 일찍 깨서 생방으로 듣습니다. 왜 아들 때문에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그러게요. 아드님이 뭐 하시는 분인데 혹시 학생인가요? 그래요? 그런 건 안 올려주셨지만 어쨌든 생방으로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쫄깃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나중에 소감도 좀 남겨주시고요. 4788님 JB의 응원에 힘입어 저희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오이고 합격 축하드립니다. 맛집 여실히 인정되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을까. 예. 혹시 그분이신가? JB가 소고기 먹이라고 했던 그분? 아, 예. 먹이셨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또 응원이 필요한 곳이 또 있네요. 3003님. 결혼한 지 35년 아내 혜란 씨가 세 번째 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어이구. 내일 퇴원합니다. 아이고 세 번째 수술하신 거예요? 네. 예,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술을 3번이나 하면서도 주눅 들지 않고 용감하게 승리하고 내 곁에 오는 아내 혜란 씨를 격하게 응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격하게 응원만 해서는 안 되고요. 세 번 수술이라면 얼마나 몸이 축났겠습니까? 그죠? 옆에서 시중 잘 들어주시고 맛난 것, 몸에 좋은 것 바리바리 싸다가 음식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아, 근데 이 쾌차를 위해서는 어떻게 시선 집중 잠깐 끊어야 되나요? 너무 열이 많이 오르니까. 네, 체온 유지가 중요하니까 요즘 겨울이잖아요. 좀 함께 들으셔도 돼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돼요. 네. 네,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볼까요?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한 내용이 오늘 쏟아졌습니다. 관련 보도 한번 추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관련 보도인데요. 중앙일보는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10일에 한학자 총재에게 특별 보고를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우리 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특별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구문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전날인 9월 9일에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문선명 전 총재 6주기 기념 초청 만찬에 참석을 해서 추도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특별보고 내용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은데 전재수 전 장관은 그 시간에 부산 구포성당 본당 60주년 기념 행사에 가 있었다라고 반박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일보는 그 행사는 2018년 5월 2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희망전진대회로 인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이 약간 착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도 함께 실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 조직 가운데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2020년 3월 23일에 바로 이 조직 관계자들과 함께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 기념사진까지 촬영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0일 부산 북구청사에서 바로 이 조직이 주관하는 원코리아 피스로드 2018 통일 대장정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축사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통일교는 왜 이렇게 그 전재수 전 장관과 집중적으로 접촉하려고 했을까? 지역구가 북 강서갑 아닙니까? 부산에 바로 이 지역이
통일교가 구상한 해저터널의 한국 쪽 시발점이자 선착장 건설 후보지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국회의원들을 통일교 쪽이 집중적으로 접촉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2022년 2월 통일교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던 영남권 전직 의원 A씨를 면담한 적이 있었고요. 3월 6일에는 통일교 산하 조직의 영남권 간부들이 부산을 방문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B 의원을 면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면서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통일교 내부에 보고를 했다는데 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냐?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남권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책자와 정책 제안서를 전달을 했다면서 해당 의원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라는 보고도 올라갔다고 하고요. 대선 전날에는 D 의원을 면담을 하고 해저터널 정책 제안서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D 의원이 터널 필요성을 공감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종합정리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통일교 측에서 전방위로 접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바로 이런 실상을 알고 있는 키맨이 누구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데 이 사람의 입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자, 관련 뉴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권 의원의 변호인이 권 의원과 뭔가 주고받을 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냐고 묻자 에둘러서 말하겠다면서 여러 오해들을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직접 인정하지 않고 통일교 측의 부적절한 여야 정치인 접촉과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권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 윤 전 본부장은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이 제 의도와 전혀 다르게 퍼지고 있다며 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발언이 연이어 백스텝을 밟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금품을 줬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금품 주는 걸 본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백스텝을 확실하게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짚을 점 뭐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느냐? 이걸 짚어야 되는 건데 이 점과 관련해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전재수 전 장관과 관련해 진술한 내용인데 전재수 전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 금품을 줬다. 그리고 통일교환을 청탁할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한일 해저터널 등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진술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몰라도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중간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왜? 대가성의 그 구체성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올해로 공소시효가 끝난다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됩니다. 종합을 하면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올해만 버티면 죄가 추가돼서 기소되는 걸 피할 수도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정이 가능한데 올해만 버티면 무슨 얘기냐? 자, 청탁을 했는데 청탁의 구체적 내용이나 청탁의 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버틸 수만 있다면 뇌물죄로 넘어가기가 힘들고 정치자금법 부분에서만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으면 나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을 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다가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자신의 사건, 이 선고가 내년 1월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선고 내용까지 보고 입장을 정해도 된다라고 또 계산을 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윤 전 본부장의 모드는 뭐냐? 일단 버티고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라사랑님이 따뜻한 물인 줄 알고 탕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계속 끓는 탕인 줄 알고 이제야 발뺌을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JB가 앞서서 그 통일교 인사들과 접촉했던 뭐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전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프레님 사진 찍자는데 거부하는 정치인 있나요? 토토로님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이 불법 자금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불법 자금 이야기는 이제 특검 진술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시발점은 거기서부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 게 지금 경찰 국수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네,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호처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와대 복귀 준비에 맞춰서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요 경호 경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제 최소화 기조에 따라서 이른바 댕댕런 코스로 불리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 코스가 댕댕런 코스냐? 경복궁과 청와대, 삼청동, 청계천 등을 지나는 달리기 코스인데요. 지도상에 강아지 모양을 그리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래서 댕댕런 코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5개 진입로에 대한 검문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원활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경복궁역, 청와대, 국립민속박물관 노선의 자율주행 버스도 제한 없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평가는요? 뭐 열린 경우, 낮은 경우를 천명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겠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자, 국회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간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자 그러면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한다는 겁니까? 경찰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될 수가 있다. 지금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이게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이념과 맞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것까지 한번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열린 경호, 낮은 경호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인수 님도 국민과 소통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인수 님은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소통과 안전 그 경계선을 어디로 볼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난해 초에 서울시가 유네스코 요청에 따라서 종묘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상 조감도까지 첨부해서 보냈는데요. 자, 이걸 보면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바라봤을 때 일부 건축물이 돌출돼서 경관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건 부정적 영향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스스로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건물 높이를 조정할 경우엔 국가유산청과 협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난해 초에 보낸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유산청은 협의 좀 하자고 하는데 서울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초에 유네스코에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놓고 이제 와서 협의 필요 없다. 협의 필요 없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개정안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죠.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 없다고. 이렇고 나니까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조례 개정을 한 시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유네스코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보고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한 다음에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선후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일련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4월에 서울시가 이제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평가서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이고 완전한 유산 영향 평가를 실시해라 이런 걸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 권고를 받은 서울시는 평가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서 파악하기 힘들다고요? 구글 번역기 한번 돌려보세요. 요즘 AI도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일하세요. 그죠? 네, 아무튼 서울시의 무리수가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나섰습니다. 2024년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와 맞닿은 약 8,100제곱미터 크기의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주거시설이나 전시장으로 개발해서 향후 50년 동안 최소 매년 30억의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라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이와 함께 개발 대상 국유지를 시가보다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기 때문에 행안부가 검사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주목할 점은요? 자유총연맹은 정부와 지방의 보조금을 받는 대표적인 관변단체입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이 2022년 42억 7,900만 원에서 지난해는 47억 4,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땅 장사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가 우선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줄줄 세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단속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정작 자유총연맹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검사 결과 나오고 그 처리에 대해서 시선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창원 중부경찰서가 지난 1일 남재욱 창원시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6월 13일이었는데요. 언론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민주화운동단체가 12.3 내란에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한 인사들이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선정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니까 남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분들은 기생충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기생충 집단이요? 네. 자, 최근에 남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다.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몰이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뭐 이런 것 등등을 종합을 해볼 때 민주화 내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토대가 바로 민주주의에 있다라는 사실. 이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